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철들기 싫은 남자. 이걸로 밀어야지 이제. 철들기 싫은 남자 김선생입니다.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칼슘이 모자란 남자 배준현입니다. 이건 뭐야? 이건 새로운데요? 철들기 싫다니까. 철분 칼슘이 모자란다. 아재 개그였어요. 진짜. 이렇게 인증하나요? 아이 진짜. 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기자 그만두고 영화 준비하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네.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깜짝 놀랐네. 제가 이제 뉴스 공장 매일 듣는데요. 거기에 아주 좀 애정하는 우리 패널이 한 분 계세요. 김진애 박사님이라고. 저도 네. 좋아하죠. 네, 아주 매력적인 보이스의 네. 소유자. 김프로쇼를 들으신다고. 아. 이걸 누가 또 캡처하셔가지고 네. 게시판에 올려주셨거든요. 나라니깐나님께서. 네. 김프로쇼 저도 듣습니다. 다만 너무 짧아요. 그 수요가 있겠지만. 그리고 맥주 얘기는 되게 패스. 아하. 김프로쇼 이러면서 남겨주셨는데. 네. 박사님 환영합니다. 세신자네. 한번 나와주세요. 네.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박사님 매주 해주시는 건축 도시 얘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냥 너무너무 좋아해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네. 저희가 김진애 특집으로. 그렇지. 네, 김진애 특집으로 하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네. 나와만 주신다면 진해 위크야. 그럼. 아, 그분이 오신다 D-30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매일매일. 아, 네. 그렇죠. 이게 또 김프로쇼를 듣고 계시는 셀럽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제가 이런 분들을 또 차곡차곡 어떻게든 연락이 되면 모셔가지고 저희는 특집을 깔아드립니다. 무조건 모셔야 다 돼. 특집이지. 무조건 모셔야 돼. 그럼. 네, 감사드리고 네, 계속 들어주시고. 저희 것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박사님. 네. 자, 오늘의 빠따 사연은요, 30대 중반 여성분한테 사연이 왔는데, 야, 이거 참 그러네요. 자, 김 선생께서 그러면 오늘의 빠따 사연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것도 김진애 박사님이 듣고 계신다고 하니 좀 더 성심성의껏 네. 읽어보고 빠따 쳐보겠습니다. 자, 삐진 큐!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제는 소개팅이 어려운 나이에 어플을 통해 동갑을 만났어요. 3개월 남짓 사귐이라고 믿는 기간으로 만났습니다. 일주일의 부재 후 먼저 연락을 해서 돌아온 답변은 부담된다는 말이었고 그로 인해 헤어짐을 겪었습니다. 만나는 기간 모든 걸 그 친구에게 맞췄어요. 퇴근 시간과 여유 시간을 맞췄고 새벽에 배고프단 말에는 다음날 출근임에도 그 친구에게 달려갔죠. 왜냐고요? 그저 그래야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나는 무조건 그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여자친구였으니까요. 헤어진 지 후 한 달이 지나는 시간을 겪고 있으면서 다시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동안 쏟은 내 감정이 참 안쓰럽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이 감정을 토닥거리고 싶어 사연 드려요.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참 좋죠. 참. 많이 아프네요. 이 빠따를, 네. 빠따에 보내주셨으니까 빠따를 쳐달라는 말씀이시겠죠? 빠따를 막 특별히 원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다쳤던 상처받은 마음에 대해서 어딘가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희는 그 상처 준 사람을 빠따를 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네. 그렇죠. 이건 뭐 그럼. 용서 없어. 근데 어떻게 일반적인 사연입니까? 요거요. 대단히 일반적인 사연이죠. 네. 빠따는 쳐드리지만 일반적인 사연이다. 일반적이죠. 네.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사연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기분이 더 안 좋아지실 필요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이라는 것 자체가 극복 가능한 일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네, 유일무이한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감기 같은 거는 편의점에 가도 감기약이 있습니다. 네. 왜? 일반적인 증상이니까. 그럼. 네. 네. 불치병은 큰 병원 가도 힘들어요. 네. 고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일은 그렇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다루거나 가볍게 다루겠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없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룰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점적인 다룰 수가 없어요 저희가. 왜냐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니까. 네. 네. 그래? 자, 근데 일반적 그만두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요? 아, 있죠. 꼭 남녀 문제가 아니고 있죠, 여자가 있죠. 남자들에게도 하는 경우도 그런 시전하는 케이스도 많고. 네. 그렇게 해서 한 2주, 3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폐인된 남자 후배들도 많이 봤고. 저는 친구도 정도의 많이 차이가 봤고. 있지만 네.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딱 대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어느 한쪽이 더 사랑하는 쪽이 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굉장히 고지식한 말씀을 드리면 그 추가 남자에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 조금 더 오래가고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갑을 관계에서 남자가 의린 경우가 그래도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다. 오래가고 좀 더 안정적인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오면 네. 갑을 관계가 여성 쪽이 이제 의리인 경우에는 네. 그만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근데 을의 힘들잖아. 슬픔이 그거예요. 그만할 수 없어. 그만하지가 안 돼. 그게 안 차. 그게 안 돼. 그렇지. 아. 그게 되면 을이겠어? 그렇지. 합이지? 네. 그리고 오래 간다고 하셨는데 남자가 의릴 경우에 그래서 수많은 락바들라드가 양산된 거야. 막 하늘이 울고 막 하늘이 허락 안 해주고 막 내가 그 집 찾아갔는데 막 까만색 세단에 막 타고 막 이게 그렇지, 그렇지. 일반적인 경우다. 뭐 일반적이라고 안 아픈가? 아니야. 하늘이 무너지지 막. 온갖 락발라드. 그러니까 이제 네. 갑을 관계가 이렇게 남성 쪽이 아니고 여성 쪽에 추가 더 이제 무겁게 있는 경우는 이렇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남자들이 하거든요. 처하거든요. 어쩌면 좋은지 몰라. 근데 이게 참 이게 남자 입장에서 또 일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요. 참 말 잘해라. 그래요. 네. 아니, 너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좀 기울어져 있어도 굳이 다 이거를 표현하고 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이게 계산해서 이렇게 그게 적당하게 조절되고 하면 이런 일 겪지 않지. 되게 그냥 자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 해주고 난 무조건 그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의 여자친구였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말이잖아. 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고 그 요거를 그냥 이용해 먹다가 질렸다. 그냥 이 남자친구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 안 했다. 거기서 오는 불균형. 이 사랑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단연간에 걸친 여러 가지 경험, 체험, 관계 등등을 겪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죠. 또는 열정이 식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 또는 연애에 있어서의 지켜야 할 예절. 아, 그 부분이 미스된 경우가 많아요. 음. 이번 케이스도 남자분이 굉장히 예절이 없이 이별을 통보하신 거예요. 근데 남녀 간의 관계와 연애에 있어서 교과서 보면 도덕책에서 다른 인간관계에서의 연애와 매너는 좀 많이 배우잖아요. 막상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남녀 관계에서의 예절과 매너를 딱히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 자기가 살다 보면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배우고 내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차츰차츰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는 또는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너 없는 이별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못 배운 거지. 쉽게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 상여지 사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둘이 알아서 할 얘기다. 문제다. 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지. 하지만 못 배웠다고 해서 이제 익스큐즈가 되느냐? 그렇지 않지. 그렇지. 빠따를 맞아야 배우지. 네, 빠따 준비돼 있죠. 이건 뭐. 네. 그러면 3개월 남짓 만났는데 네. 남성이 이제 부담스러워졌어요. 어. 그러면 이제 예절 있는 헤어짐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잠수를 탔다가 연락을 딱 끊었다는 정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먼저 연락을 해서야 그제서야 일주일 뒤에 부담스럽다. 그만 보자. 만나서 본 것도 아닐 거야. 아마 지금 뭐 전화통화나 이런 거였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부담스럽다는 걸 표시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합의문 작성 과정이나 합의문 참 좋아해? 합의문 작성 과정이나 이런 그런 과정 없이 네. 그냥 종 맞은 것처럼 이렇게 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그냥 하기 싫어한다. 이 남자분은 별 생각 없었다. 안 맞으면 안 봐야겠다. 연락 끊고 있다가 그냥 통보해야겠다. 이것 자체가 못 배운 거다. 이별의 예절이란 게 은근히 쉽지 않아요.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그래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저도 제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렇게 못 배운 짓을 적잖게 했어 나도. 그래. 그래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저도. 자, 셀프 빠따 들어가자. 네. 네.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 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다른 남성분들, 혹시 부담스러워서 정리하고 싶은 관계를 갖고 계신 남성분들이 계시면 예의 있게, 매너 있게 잘 정리하셔라. 카톡으로 하지 말고. 그렇지. 만나서 하세요. 만나서 하시고. 그리고 솔직하게 다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의 있는 이별, 성숙한 이별이 서로 멋있어 보이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게 아니야. 좋은 사람으로서 헤어지려고 하거든. 그러면 갑을 관계에 있는 을은 더 마음 아플 뿐이에요. 그렇죠. 너무 멋있는 저 남자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것 같은 막 이상한 합리화와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 더 화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것 같다. 네가 지금 나를 욕해도 된다. 근데 나 더 힘들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욕 먹을 거 먹고 감정을 이렇게 자기에게 개의지하게 만들어 놓고 욕을 먹을 거면 욕을 먹어야지. 그리고 딱 단념할 수 있게 마음을 딱 정리하게 자기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막 좋은 멘트 날리는 사람이 있어. 그거 이상한 걸 배운 거야. 못 배운 게 아니고. 네, 뭐 그럴 수도 있다. 헤어진 후에 이제 한 달이 되셨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마음이 아프고 다시 보고 싶은 것보다는 그냥 나 자체한테 굉장히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쏟아부었던 거가 그렇죠. 속상한 거지. 네. 그러실 필요는 없다. 아니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고 좋은 감정이 드는 거를 잘 표현하셨으니까 그쪽이 미숙하고 책임감이 있지 않아서 상처를 더 준 것일 뿐이지 네.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막 아쉬워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 실현을 당하거나 했을 때 항상 듣는 말인데 너무 뻔한 얘기고 효과가 없는 말인데 꼭 근데 친구들이 꼭 해줄 말이 있거든요. 야, 이 상황에서 저 말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날 정말 생각해주는 애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실현을 당하고 다시 그걸 극복하고 나면 그 말이 정말 고마운 말이었다는 걸 깨닫는 바로 그 말이 있는데 더 좋은 사람 만날 겁니다. 네. 정말 위로가 안 되네요. 근데 그게 진짜 정말인 게 내가 더 좋아했고 그 사람은 나를 별로 내가 좋아하는 만큼 좋아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고 지금 사실 보면 그만큼 해주는 거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이. 그러니까 다행인 거예요. 저도 또 다행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보고 싶고 막 그래도 얘가 여전히 마음이 남아있고 이러면. 막 그게 더 안 좋은 건데 지금은 차라리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저런 애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다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면 뭐 그나마 다행이다. 네. 다른 좋은 분에게 그런 관계를 또 맺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좋은 이별은 이별을 하고 난 뒤에 양쪽, 남자든 여자든 간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이런 감정이 없게 되는 이별. 네. 그게 가장 좋은 이별인 것 같아요. 만나는 기간 동안에 난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그래, 헤어질만 하니까 그럼 헤어지지 뭐. 그래서 내가 못났어, 뭐, 내가 부족했어, 이런 자책 따위 남기지 말고, 쉽진 않아, 근데. 네. 자책이 좀 더 가다 보면은 이제 막 하늘과 대결해요. 락발라드 부르면서 그것도 좋은 건 아니야. 뭐, 저 하늘도 울고 있다. 뭐, 이러면서 마치 뭐, 누가 사망한 듯한 그런 막 가사에 자기 마음을 얹고 막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야. 네. 그게 또 심해지면 또 이제 논기를 달리겠죠. 달려야지. 소리를 질러줘야 돼. 허공에 대고. 그렇지. 야. 그거 못 배운 거다. 일반적인 경우다. 그렇죠. 우리는 거기선 약간 불치병에 이제 걸린 게 아니다.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그치. 요게 비가 안 내리고 시골길을 뛰다가 벌레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입 벌리고 거원지르다가. 그렇지. 날파리가 그렇게 많아. 소리를 딱 지르고 딱 모양 빠진다 그거. 눈에 들어가고 막. 막 최악이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빠따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새벽에 배고프다 했을 때 내일 출근임에도 불구하고 막 달려갔다. 맛있는 튀김 떡볶이집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김 선생님 집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맛있는 떡볶이 튀김을 파는 데서 밑에 때는 그 깻잎을 깔아줘. 깔아주잖아. 우리 김치 싸대기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깻잎 싸대기 어때? 깻잎 싸대기. 야, 이 깻잎 싸대기는 아프진 않은데 그렇지. 그 마음에 모욕감을 주네. 그렇지. 네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전화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거 깻잎 먹어라. 그럼 이렇게. 어떻게 여기에 떡볶이 국물 발라야 됩니까? 양념을 발라야지. 발라야 됩니다. 잘 발라야지. 근데 이렇게 그 줄기 끝 있잖아요. 거기 바르면 안 돼요. 그거 내가 잡아야 돼, 거기를. 손잡이를 바르면 안 돼. 예, 그리고 3장 정도를 겹쳐요. 그 약간의 묵직감이 있게. 그다음에 앞에 뒤에 이렇게 쫙쫙 묻혀. 떡볶이 국물 쫙 묻혀. 쫙쫙 묻혀.
비닐 우비 꼭 입고. 튀니까. 튀니까. 야. 비닐 우비 딱 입고. 딱. 이거 약간 이거 살인마들이. 연쇄살인범이야. 비닐 우비 입고, 예, 깻잎 3장을 딱 잡고, 손잡이는 양념을 묻히지 않은 채로 착착 묻힌 다음에, 싸대기. 2회. 2회. 네. 2회. 오케이. 네, 일반적인 경우라 2회. 네, 2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요렇게 때리고, 손등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때리는 거. 좌우로 한 대씩. 좌우로 좌우로 한 번, 우로 한 번. 착착 한 다음에 깻잎 입에 착 넣어주고, 돌아선다. 그때, 깔끔하네. 우위는 그 집 앞에 버리고 나와라.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자, 그러면 깔끔하게 떡볶이 국물 묻힌 깻잎 싸대기 오케이. 2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모욕적이겠다. 괜찮네. 힘내세요. 네. 그 남자가 미숙한 거니까. 네. 남자분 이게 지금 아직 결혼 안 한 상태니까 깻잎 싸대기지 유부남이 이런 지잖아 김치포기 싸대기란 게 있어. 그렇지. 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새신자 소개 코너입니다. 시네타운 19이 좋다고 홀랑 가져가가지고. 근데 요 기분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또 여기서 이렇게 또 털어주는 우리 수다맨 포스의 김 선생의 요 맛깔스러운 게 있거든요. 갈수록 저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영어 아이디가 이게 힘들어 이걸. 그래도 한번 뭐 청취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볼게요. 자, 새신자 소개 들어갑니다. 성함이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실 준비하시고요. 자, 들어갑니다. 트윗 포가 폭발, 애들아 미안해, 언제나 한결같이 정영진 쫄바지, 신사리 소주, 무기군 전무, 어이비 해달별, 소나무 GS, 달부름달, 숨쉬는 놈, 추격자, 우띠군이당, 지우짱, 붉은사탕, 샤덴프로이데, 보더콜리, 빠삐용 11, 일해라 절해라, 늘 어징어, 쉰들링 가가지고 할 일이 많다, 탈란, 오케이솔라, 총콩, 해주, HAJ10, 띵띵아, SH킴, 221B, JJH8706님, YTS6224님, 로르네 941, 퀘스천 MJ, 스카이독, 네이, GOVA, 고바님까지. 네. 자, 다 같이 손 들고 외쳐봅니다. 환영합니다. 앉아주세요. 네. 네. 자, 선물 폭탄 코너.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선물 폭탄 코너입니다.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은 경주에서 부산 CGV까지 가서 관람하셨다는 바람과 구름과 비님. 축하드립니다. 싱코데마요 식사권은 오늘의 빠따 사연 보내주신 주인공. 그래요. 새로운 남자 만나셔가지고 싱코데마요 가세요. 이건 절대 혼자 가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뮤지컬 티켓 저희가 보내드릴 건데요. 뉴욕 브로드웨이 5,000회 이상 장기 공연, 톤이상 9개 부문 수상에 빛나는 김석훈, 이종혁, 최정원, 배혜선, 전수경, 국내 최정상 배우들이 출연하는 브로드웨이 42번가 9월 10, 12, 13, 14 각 5장씩 총 40장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공지사항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저희한테 jk@김프로쇼.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현장에서 티켓 찾을 수 있도록 알석 저희가 준비한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돌마고 광장 인증 해주신 분들 12명 하고요. 그리고 공범자들 N차 관람 열심히 해주신 8분 저희가 특별히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친구 술친굼, 우리 소연아버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술친굼입니다. 음주 전후로 한 포씩 드시면 최강의 숙취 해소 효과 보실 수 있고요. 술친굼 몰에 가시면 우리나라 국내 굼벵이 농가에서 생산된 다양한 다른 물품들도 함께 판매하고 계십니다. 우리 술친굼 굼벵이 농가를 돕는 착한 기업입니다. 많이 찾아가 주십시오. 네, 똑똑한 재무설계 마이 보험 체크. 어떤 보험 들고 있는지, 나한테 좋은 보험이 어떤 건지, 이런 것 가려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마이 보험 체크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뜻있는 팟캐스트들에 열심히 또 광고를 해주시는 좋은 분들이니까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반지하에서 복대차고 장편영화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누구세요? 내 이름을 몰라? 배감독이라고. 아하, 배 감독님과 함께하는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발냄새 안 난다고. 이름도 모르고. 나 진짜. 네, 김프로쇼 2부는 오늘은 이제 시시콜콜한 뉴스들을 가져와가지고 난 이 시간이 일주일 동안 제일 좋아. 저희들의 삶에 녹여서 네. 우리의 아무 말 대잔치. 그렇지.
저희들의 뭔가 자유분방한 이 사고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땅으로 갔다 뭐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는 지난주 방송에 우리 그 라이프 스타일. 그래. 이거 반응 좋았거든요. 아, 그럼요. 이게 저희가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로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치밀한 이 나름대로 그럼 흐름이 있지. 고르는 건 아무거나 고릅니다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엮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합니다. 네. 저희가 이한 가지 방향을 쭉 이 흐름을 정해놓고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가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제 어느 곳을 어떻게 경험할지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뉴스 네. 우리 배 감독님이 가져오신 뉴스는 어떤 거죠? 장산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100만이 돌파했다. 관객수 관객수 100만. 이야 네. 공포 영화. 공포 영화인데 염정아 씨 나오는 거. 염정아 씨 나오고 그리고 감독이 허정 감독. 숨바꼭질로 공포 스릴러 영화 흥행 기록이었죠. 숨바꼭질이. 숨바꼭질이 600만이 넘었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래요? 엄청난 대박을 그냥 쳐버렸던. 근데 그게 첫 장편 영화였거든요. 오. 허정 감독의 숨바꼭질이. 근데 두 번째 영화 역시 비슷한 공포 뭐 이런 걸 개봉을 했는데 사람들이 개봉한 줄도 잘 모르더라고. 모르지. 개봉을 그냥 했어요. 이 스테반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시사 때 보러 갔는데 진짜 나 공포 영화 안 보는데 형 보러 갈래요? 뭐 저 그레테스 제 이름 한번 읽어주고 가요. 뭐 이래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갔는데 진짜 무섭긴 했어요. 순간 좀 깜짝깜짝 놀라고. 물론 나는 공포 영화를 보는 관람객의 레벨로 치자면 거의 입문자 수준이에요. 놀래키는 정도가 혼자 막 소리 지르고 이러거든요. 근데 재밌게 봤는데 이게 근데 흥행이 되겠나? 얼마나 많이 볼지 모르겠다. 숨바꼭질은 약간 신드롬이 일었었는데 생각했는데 다행히 100만을 넘겼다는 얘기를 듣고 좀 다행이다 싶긴 했어요. 112만 나왔네요 지금. 이 영화가 100만을 넘긴 이 스코어가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우리끼리 이제 뭐 선후배들이 우르르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영화 2개 만에 딱 포지션이 정확하게 됐다. 이 허정 감독은. 공포 영화. 네, 공포 영화인데 주인공은 우리가 아는 배우. 하지만 지금 최고의 톱스타는 아닌. 하지만 연기를 잘하는 그런 주인공 배우가 딱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주조연들은 우리가 얼굴은 알지만 이름까지 잘 그런데 팬들이 없진 않은 다 연기 잘하는 그런 분들이 김프로쇼 같은 포지션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조연으로 딱 나와. 막상 보면은 가성비가 되게 좋아. 가성비 딱 좋게 적당하게 기대한 거를 딱 해줘. 그러면서 이 감독이 약간 이런 색깔 있구나 하는 걸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의 유일무이한 포지션을 딱 잡지 않았나? 두 번째 영화만에. 앞으로도 요런 시나리오와 요런 정도의 이야기를 계속 자기가 쓰기도 하거니와 오퍼가 들어오겠지. 이제 영화를 계속 찍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의 속사정을 제가 좀 아는데 지금 찍은 지 3년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뭐 후반도 좀 오래 하기도 했거니와 뭐 보충 촬영도 좀 했고 하지만 어쨌든 순위가 계속 많이 좀 밀렸어요. 개봉 순위가.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개봉을 한 거라 그 스텝했던 애는 인생의 파고를 몇 번이나 겪고 3년 동안 형 그 영화 보러 갈래요? 개봉했어? 이제 트는 거야? 네. 저도 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러면서 그때 내가 뭘 했었지? 이러면서 이제 보러 갔었는데 감회가 되게 새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완전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영화의 만듦새가 문제가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시즌이 그렇잖아 또. 그렇죠. 그리고 공포 영화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잘 보지도 않고. 근데 100만을 넘겼대서 굉장히 저는 반가운 뉴스였어요. 따지고 보면 저도 여름에 공포 영화를 영화관 가서 본 기억이 언젠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쵸.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공포 영화가 거의 기억나는 게 없으실 거예요. 근 몇 년 동안. 저는 돈 내고 극장 가서 본 거는 여고괴담밖에 없어. 한국 공포 영화를? 네. 원래 안 보는구만. 그렇지. 봐요. 원래 안 안 본다. 봐요. 그치. 예, 무서워서 안 보는 것보다 돈을 내고 영화를 보는데 나의 시간과 돈을 써서 기분이 나쁜 게 싫어. 왜 그래야 돼? 아니 그러지 않고도 네. 다른 걸 할 게 많아. 그리고 바빠. 네. 뭐 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지. 뭐 밀린 게 많아요. 네. 좋은 영화, 기분 좋은 영화 중에서도 못 본 게 많아서. 심지어 멜로도 둘이 잘 안 되는 엔딩은 안 보고. 아니 그런데다가 내가 쓰고 싶지 않아. 시간과 정력을. 네. 극도의 실용주의 아닙니까? 영화 감상에서도. 애완동물을 못 키우는 이유가
내가 그 아이와 헤어질 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 싫다는 짧잖아요. 수명이. 그러니까 그게 싫어요. 인간보다 긴 동물이 아닌 이상. 네, 거북이는 괜찮아. 150년 살 내가 먼저 죽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걔가 나를 애도해 주겠지. 그럼 걔가 슬퍼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괜찮지. 그럼 차라리 나무를 심는 게 어때? 차라리 나무나 화초를 그래서 저는 해요. 아. 나무를 한 그루 심으면 걔가 너 죽는다고 슬퍼하지도 않아. 아, 그럼요. 그치. 아니, 그래서 저는 화초가입니다. 화초나 아니 뭐 이런데 영화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스릴러 영화나 사건 영화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는 멱살 잡혀 끌려다니는 거를 용인합니다. 이건 뭐 알싸하거나 굉장히 좀 그 헛헛한 마음으로 끝나더라도 나름의 디테일을 챙겨보거나 뭐 이런 재미를 보는데 그 외에 이제 사랑 영화가 잘 안 되거나 일상도 힘들어. 일상에서도 힘들어. 그걸 거기서 굳이 확인하면서 막 그러고 싶지 않고 공포 영화를 보면서 막 깜짝깜짝 놀래고 막 이러고 막 피 튀고 막 이런 거를 굳이 내가 내 돈 들여서. 근데 이게 호불호가 정확하게 갈리는 영화 장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제 동네 친구들 중에 영화를 안 보는 애들이 많았어요. 극장 경험이 진짜 1년에 손꼽는 애들. 영화를 안 봐. 근데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시절에 우르르 영화를 보러 가자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 나와. 영화 보러 빨리 영화를 보고 당구 치러 가자. 뭐 이런 애들이야. 근데 걔한테 뭐 볼래 하면 무조건 무서운 거.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이 재밌겠다. 그건 재밌나 봐. 그래서 공포 영화만 보더라고. 그러니까 공포 호러 팬들이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리고 사실 호러 영화는 뭐 CG를 막 멋있게 할 거야? 흉측하면 흉측할수록 좋은데? 뭐로 이렇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르긴 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즐기는 팬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팬들은 그게 계속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흥행이 그럼 100만이 넘은 공포영화 장상범 이전에 뭐가 있었나 찾아봤더니 4년 전에 웹툰 살인사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게 100만을 넘겼어요. 우린 그게 몇 명이 봤는지, 무슨 내용인지, 관심도 없는 뿐더러 사람들이 정말 기다리던 굉장히 오랜만에 호러 영화였는데도 100만 넘었다. 다행이다. 뭐 이런 시장이 돼버렸다는 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장산범이 히트해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겠네. 그렇죠, 그렇죠. 내년 여름에도 한 편 볼 수 있겠다. 장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거는 사실 좋은 거니까. 그럼요. 다양성 측면에서는. 사실 멜로 영화가 이제 독립 저예산 장편 말고는 멜로 영화가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거든요. 사장되는 장르가 몇 개씩 생기고 있는데 다행히 3년 만에 개봉을 한 게 영화가 너무 이상해서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냥 밀렸구나 개봉이. 그래서 좀 볼 때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 근데 우려도 했었다가 지금 결과가 좋으니 다행이다. 근데 또 웃긴 거는 우리나라 호러 영화가 드물게 나와서 겨우겨우 조금씩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대박 히트를 친 호러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컨저링 1편, 2편, 에나벨 1, 2. 저는 그걸 안 봤는데 그러면서 각종 유튜브에서 단편 호러로 막 스타가 된 파릇파릇한 신인 작가를 데려다가 네가 찍어봐 에나벨 2 뭐 이래가지고 그 세계관이 다 연결된대요. 그래서 컨저링 유니버스라는 게 있대요. 마블처럼. 그래서 또 호러 팬들에게는 이게 정말 매년 맞이하는 최고의 재미래. 나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또 이런 영화들은 흥행을 막 성공을 하거든요. 몇백만 명씩 보면서. 우리나라도 내가 잘 즐겨보진 않지만 한국 배우들이 나오고 호러 영화가 이런 정도 사이즈로 계속 나오면 혹시라도 찾아가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뉴스였어요. 우리 중에 배 감독은 호러에 대한 뭐 호불호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은데 김프로나 저 같은 경우는 호러 영화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나와도 안 볼 것 같고 약간 그렇긴 해. 근데 장르가 살아있어서 계속 그런 작품이 나온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즐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요. 이게 완전 호러는 아닌데 작년에 부산행이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진 않나 생각도 좀 있고. 그냥 흥행한 정도가 아니라 대박이 나버렸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좀 무서운 장면을 보는 걸 편하게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것도 같고 부산행 같은 영화의 흥행을 보면 그 전에는 곡성도 있었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굳이 귀신이 나오거나 아니면 막 유령이 나오거나 이런 걸 안 봐도 충분히 잔인한 장면을 많이 봐. 다른 영화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영화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잔인해졌잖아요. 곡성이 15세였다는 게 정말 해외 토픽감인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오히려 정통 호러가 설사리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호러 영화가 어렸을 때는 좀 봤던 것 같은 게 데이트 무비로 그렇죠. 약간 20대 때 그때는 데이트 무비로 괜찮아. 예. 둘 다 20대인데 극장 가는데 뭐 깜짝 놀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심박수가 높아지고 그러면 실제로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옆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거나 이런 호감도를 느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겠네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약간 썸 타다가 고백을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냐. 흔들리는 줄로 된 다리 위에서 해라. 그때 무조건 예스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잖아. 나 사실 솔직히 네가 호감이 있었고 하면서 줄을 흔들어. 그러면 불안해 죽겠는데. 그렇지. 그러면 내 손을 잡아. 이렇게 하면서 나랑 사귈래? 그래 사겨 이 새끼야. 빨리 내려가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막 옛날에 얼척없는 막 공포영화도 본 적 많아요. 막 데드 캠프 3라고 알아요? 몰라. 나 아직도 그때 보러 갔다가 내가 팝콘 다 쏟고 나 혼자. 준현아, 내가 널 보면 누나가 애 키우는 것 같다. 말하면서 누나가 동생 데리고 간 것 같아. 핵심은 본인이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자기가 먼저 막 팝콘 그러니까. 쏟고 앉아있으면 예. 어떻게 해. 팔짱 끼고 이랬다니까. 무서워가지고 나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 아무튼 그래서 그 한국 호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무섭더라도 그래도 찾아보지 않을까? 어차피 개봉 영화를 계속 난 보고 있는데 장르가 살아있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뭐니 해도 근데 이래나 저래나 헐리우드가 정말 그런 건 또 아니 저는 호러 영화로 유니버스가 엮이는 이런 시리즈가 나온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정말 인기가 많대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미국은 뭐 시장 사이즈가 크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도 작게 만들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가 사실 되니까. 과거에는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았나? 그 엑소시스트 무비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오맨. 오맨도 시리즈가 1, 2, 3, 4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엑소시스트도 그렇고. 나 그게 진짜 무서웠거든, 어렸을 때 볼 때는. 아유, 무섭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13일의 금요일. 13일의 금요일도 정말 힘들었지. 프레디. 13일의 금요일을 꼭 앞부분만 보는 애들이 있어. 야한 장면 나온다고. 꼭 둘이 거기 헛간에 가. 헛간에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거길 가. 꼭 같이 놀러 가가지고 꼭 둘이 간다. 그러다가 그럼 뭐 뻘짓거리를 하다가 결국엔 사단이 나, 이거 그렇지. 것들이. 꼭 수영해. 비키니 벗고 수영하고 막 이런. 그냥 집에서 하라고, 집에서. 전 그래서 걔네가 생존할 때까지만 영화를 보긴 했어요. 그 뒤로 한 명씩 죽으니까 못 보고. 그 십자가 거꾸로 가지고 꽂히는 게 뭐 엑소시스트였나, 오맨이었나? 오맨이었던 오맨인 거. 와, 정말. 너무 무섭지. 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보다가, 와. 그러니까 다들 어릴 땐 봤다니까. 저는 안 봤어요. 안 봤어. 그래요. 아예 싫었어 그런 거. 그래 싫었어. 아무튼 허정 감독 응원합니다. 다음 영화도 그런 걸 내가 극장에 가서 시사회가 아닌 이상 보러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나오면 좋겠다. 요런 뭐 요런 뉴스를 전하면서 이 미국처럼 좀 시장이 크면 좋겠다. 뭐 요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가져온 뉴스하고 좀 이어진다. 아, 그래요. 저는 뭘 갖고 왔냐면 이번 주 초에 SBS에서 그 아침 뉴스에 하고 지나간 뉴스 중에 뭐가 있냐면 돌아보는 토익의 역사. 요런 게 있어. 진짜 생뚱맞아. 언제부터 목매게 되었나. 돌아보는 토익의 역사. 궁금하네. 그래서 요즘 취준생들의 이제 필수 조건인데 처음 토익이 생겼을 때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1980년도에는 양복 입은 직장인들이 이 서울 금융연수원에 모여서 토익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1982년도 기업에서 활용하는 공인 영어 시험으로 한국에 들어왔대. 82년. 82년에. 꽤 오래됐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는 응시자의 90%가 직장인이었대. 그러다가 기업들이 토익 점수로 이제 사원들 영어 능력 평가하고 뭐 점수에 따라서 이제 파견 보내고 뭐 승진하고 뭐 어학연수 이런 거 결정하고 요런 이제 기업용으로 이제 쓰이다가 1994년부터 요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선발을 요 영어 시험을 토익으로 바꾼 거예요. 대체를 하면서 이제 응시자 수가 이제 갑자기 막 늘어나고 이때부터 이제 시험이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시험으로 응시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다 응시를 할 수 없어가지고 뭐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막 전국 대도시로 쫙. 시험도 보고 뭐 이런 게 생겨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토익이 이제 중고생까지로 내려갔대요.
중고생도? 왜냐면 이제 대학들이 토익 점수로 이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바람에 외국어 특별 전형이 뭐 마련되고 또 특목고 이런 데도 이제 토익이 사용되는 바람에 중고생까지 내려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회사용으로 80년대에 들어왔던 영어 시험이 입사 때문에 대학생까지 넓어졌다가 이제 그 뒤로 대입에까지 확대되면서 중고생까지 내려가서 지금은 이제 전 국민이 다 토익을 보는데 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또 요령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요령의 민족이죠. 뭐가 하나 생기면 네. 그거의 요령을 독파해가지고 노하우를 또 이게 한 아유, 그럼요. 김대균 토익부터 시작했어. 그렇지. 토익 하면 하여튼 막 문제 은행 뭐 해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토익 학원들 그래서 이게 맞냐? 도대체 토익을 열심히 하면 영어를 잘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토익 시험 잘 봐서 점수가 높은 것이 정말로 영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회의론도 생기면서 그 뒤에 뭐 탭스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지 막 뭐 생겼는데 어쨌든 저는 이 토익 이 뉴스를 보면서 불현듯 생각나는 게 미국 얘기한 거는 이제 어떻게 하든 껴맞춰 보려고 이제 얘기한 거고 네.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한때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좋아해서 할 때는 나름대로 영어에 대한 콩당콩당해서 가슴 뛰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도 먹고 굳이 내가 뭐 영어 뭐 이렇게 필요 없잖아요. 뭐 시험 보고 어디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외국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외국 사람 뭐 하는 일도 없고 하니까 그래도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했었던 영어인데 지금은 영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다시 해야 되나? 근데 너무 막막해.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차라리 점수를 획득하는 거면 뭐 내가 어학연수를 가야 돼. 기자들이 보내주는 뭐 그치. 가는 어학연수를 가야 돼서 스코어가 뭐 900점 이상이 필요해. 그러면 학원 다니지. 학원이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볼 텐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높은 스코어를 받고 싶은 게 아니고 진짜로 영어를 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당장 외국인을 만날 일은 없으니까 이게 뭔가 그때 우리 얘기했던 연초만 되면 중국어 이렇게 그렇지. 포스트잇에 한 장 써가지고 붙이는. 적는 것 같은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라 그거를 지금 이 나이에 포스트잇에 영어 이렇게 쓰면 너무 이상한 거지. 잉글리시도 아니야. 영어.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공범자들 N차 관람과 뭐 요게 한 주 끝나고 나면 면도 텄으니까 김민식 선배를 어떻게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그분이 또 요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야 되냐.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 같거든요. 영어를 좀 잘해보고 싶다. 그렇지. 근데 그게 무슨 뭐 남한테 보이고 뭐 어쩌서 이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그냥 내 영어 실력 능력을 좀 이렇게 좀 키우고 싶다. 책도 좀 자유롭게 보고 뭐 이렇게 뭐 좀 하면 영화 좋겠다. 볼 때 약간 자막 잘 안 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냥 허세 또 보고. 있거든. 네. 또. 그러고 싶은데 그리고 막 내가 좀 궁금해하는 뉴스나 어떤 아티클을 그냥 읽고 싶은데 누가 직독직해 하고 싶은데. 번역 안 해주면 너무 읽기 힘드니까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불편해지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도 영어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남은 건 이제 발음만 남았어. 발음은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발음은 저 대학교 때 기억이 나. 얘 맨날 혼자 꿍시렁꿍시렁하면서 영어 발음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게 있었어요. 누가 안 시켰는데 중학교 때부터 제가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영화를 보면 저 나름대로의 과제가 있었어. 그 영화에서 적어도 한 문장 이상은 반드시 외운다. 누가 시키지는 않았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 그 누구예요? 그 코네어. 코네요. 코네어를 보면 코네어를 보면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잖아. 그 비행기 안에서 싸우다가 굉장히 멋있게 한마디 하는 게 나와. Put the bunny back in the box라는 얘기를 하거든. Put the bunny back. 그 있잖아. 특유의 막 이렇게 약간 입술 내밀면서 Put the bunny back in the box 뭐 이러면서 막 싸우거든요. 그리고 뭐 콘택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콘텐츠 옛날에. 있었지. 조디 포스터 나오는. 거기 나오는 게 무전기로 이제 막 계속 허공에다 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CQ, this is W9GFO, come back. 뭐 이런 거를 계속 하거든요. 응답하라, 뭐 시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걸 계속 외워가지고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정말 어릴 때부터 재밌어서 했구나. 그래서 다니면 항상 간판 읽고 책 가지고 있으면 발음이 잘 안 되는 거를 될 때까지. 부드럽게 될 때까지. 제가 중3 때 한 2주 동안 같은 발음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네. 독한 놈. 대단하다. R 발음이 어려우니까. 야, 이거 재수없다, 이거. 아니야. 이제,
아니야, 이게 죄송합니다. 해외에 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까지 했다, 이게 얼마나, 파티 발음이 이제 영국식으로 하면 그냥 파티 해서 발음을 안 하지만 미국식 발음은 발음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R하고 T가 같이 붙으면 그래서 그거를 발음이 안 되는 거야. 파티를 발음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등하굣길에 등하교가 한 30분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가방 메고 등하교를 하면서 2주 동안 파티를 했어. 이야. 어. 대단하다. 자, 그래서 완성된 발음은? 그래서 R하고 T가 겹치면 party 이런 발음이 나와요. 근데 그게 그때 만든 거야. 그래서 R하고 T하고 붙으면 party. 그러면 이제 part of it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걸 붙여서 하는 거지. part of it 뭐 이렇게 비슷하죠. 발음은 괜찮아. 진짜 멋있다. 발음은 괜찮아. 그래서 한동안은 진짜 어렸을 때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야, 진짜 이게 본토 발음 같네요. 발음 굴리지 말라고. 근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꼭 영어 선생님들이 일어 세워가지고 읽히잖아요. 문제집 이런 거 한 번씩 읽으라고. 읽으면 그때 이제 한참 막 그렇게 할 때니까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읽으면 혼났어. 또박또박 읽으라고. 그렇게 읽지 말라고. 그렇게 읽지 말라고. 근데 대학교 가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발음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적이 대학교 와서 없어졌는데 과정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발음만 남았어.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다시 좀 하면 뭔가 되겠네. 다시 하고 싶은 생각만 있는데 엄두가 잘 안 나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까지 발음까지 막 외워가면서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점수 몇 점 이상 내야 된다 하면 또 할 것 같잖아.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폐해잖아. 이걸 그냥 내가 그냥 잘하고 싶을 때는 언어를 어떻게 하지? 시험 점수 높이는 건 하겠는데? 난감하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딱히 쓸 데가 없을 때는 네. 나 스스로 이게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뭔가 비교해 볼 만한 매일매일 그런 자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극이 안 되니까 하다 말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점수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한다가 어느 정도지? 이렇게 시작하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쩌라고 사연을 하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근육 운동을 하시라. 운동하시라고. 그래. 운동을 하면서 육아를 하시니까 블로그를 쓰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야 네가 해 이 새끼야. 너나 그렇지, 잘해. 그렇지.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영어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블로그에다 하루하나씩 글을 쓰면서 영어를 할까? 뭐 그것도 방법이네요. 괜찮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1년 해가지고 만약에 좀 이렇게 저희가 붙으면 그 나름대로 뭐 책을 하나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너 하기 싫잖아. 그렇지. 말은 쉽지. 뭐 이래서 하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토익의 역사가 나오잖아. 이게 느껴졌구나. 탁 와서 꽂히면서 반성도 하면서 하여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중국에서 이제 주재원 할 때 중국어를 공부를 많이 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중국어를 거의 잘 못할 때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매일매일 자극이 있었지. 초반에는 중국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포지션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행히 괜찮은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내가 중국어를 영원히 못하니까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중국어판 슬램덩크 만화책 있죠. 그거를 한지를 샀어요. 매일 봤어요, 그냥. 근데 이게 재밌잖아. 네. 슬램덩크 자체가 워낙 재밌잖아요. 그리고 한국어판 슬램덩크를 워낙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중국어가 해석이 안 돼도 이게 무슨 대사인지는 알잖아. 눈에 익는 거니까. 난 이미 이 만화를 수십 번 봤으니까 이 표현이 요런 말이겠구나 하고 대강 넘어갑니다. 그거를 사전을 찾아보고 발음을 막 일일이 적고 하지 않고 그냥 그거 하기 시작하면 나 금방 지치거든. 오래 못 가. 그냥 넘어가. 그런 식으로 한 권을 쭉 떼어요. 매일 2권씩 보면 며칠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봐. 이 게으름뱅이들의 어학 학습법인데 또 보다 보면 그래도 전에 봤던 것보다는 한 글자 2글자씩이 더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정도에 만족하고 그냥 넘어가. 또 한 번 봐. 또 한 번 그런 식으로 31권짜리니까 3, 40번을 본 것 같아요. 이 게으른 사람도 8, 90%는 들어와.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눈에 익고 뜻이 그냥 무슨 뜻이겠구나. 그게 보여요. 그 뒤부터는 진짜 궁금한 한 단어만 한 글자씩 찾아보는 거예요.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 그러고 났는데 되게 신기한 경험이 뭐냐면 그렇게 한 2-3달 했죠. 밤에 꿈을 꾸는데 분명히 낮에 봤던 회사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뭐 소장님, 뭐 옆에 사람. 그 상황들이 낮에 회사에 있었던 일인데 말로 보이스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만화책처럼 말풍선이 이렇게 딱 생긴 거야. 말풍선이 딱 생기면서 중국어가 나오는 거야.
그 상황들이 아, 자막 괜찮다. 패치가 됐구나. 자막 패치가. 괜찮다, 괜찮다. 자막 패치가 딱 돼가지고 그거 너 작업 다 했어 이게 중국어로 자막으로 말풍선이 나오는. 진짜 신기한 경험이야.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게으르게 언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어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가 봐요. 맞아요. 익숙해지니까 그 뒤부터는 되게 쉬워요. 장벽이 되게 확 낮아지면서 대충 저런 뜻인 것 같은데 하고 찾아보면 맞아. 자, 그래서 그때 슬램덩크에 나왔던 대사 중에서 하나. 팡 맞고 라이바.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덤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구나. 네. 야. 찰지다. 그런 식으로 이제 슬램덩크를 다 뛴 다음에 너무 지겹잖아. 소림 축구. 소림 축구 영화를 또 반복 관람. 그렇지. 반복이 중요해, 진짜. 맞아. 그래서 중간에 주성치랑 아저씨랑 같이 노래 부르는 캘리포니아 드리밍을 패러디해서 부른 장면이 있어요. 되게 명장면인데 기타가 똥동동동 드랑 샤오린 공푸하오 쩐디하오 샤오린 공푸빵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소림 쿵푸 짱이야. 이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워시 대도공 이게 나는 철두공 머리 쓰는 공이다. 뭐 이런 게 뭐예요. 가만히 그냥 재밌으니까 보는 거야. 어느 순간에 그냥 그게 내 언어가 돼버려요. 재밌어서 해야 돼. 재밌게 안 하면 이게 어려워지니까. 막 지쳐서 하면 안 돼. 네, 제 스타일은 그러더라고요. 영어 공부 몰라요. 김프로는 뭐 자기를 쫙서 하는 스타일이니까 나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끝까지 차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때 열심히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그 막연한 아쉬움이 있는데 마침 또 몇 주 전에 김민식 PD를 모셨네. 근데 이 양반이 또 뭐 영어책 베스트셀러의 저자 아닙니까? 이런 걸 보니까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이거 좀 이제 한번 해볼까?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 제가 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물론 뭐 해볼 만한데 이 뭐 영어도 제대로 다 저게 안 됐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일본 여행을 자주 가니까 늘상 같이 가면 불편하다고 일본어 좀 배우라고 그래요, 저보고. 실제로 또 가면 일본어 좀 하고 싶어. 그렇지. 전혀 못하니까 막상 가보면 그렇지. 길이라도 물어보려고 뭐 없으니까 영어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잉글리시 이러고 안 가르쳐줘. 또 일본말로 막 얘기해. 감탄만 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수십 분만 가거든요. 그래서 꼭 가면 일본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일본어 첫걸음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몇 번 이렇게 떠들러보다 치워. 그리고 또 한 1년 있다 가잖아요. 그럼 일본어 해야 되겠네. 맞아요. 근데 요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영어라도 다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네, 이제. 재작년에 후쿠오카를 간 적이 있었어요. 겨울에 유후인이 가깝잖아. 온천 여행을 하러. 그래서 후쿠오카에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밤에 거기에 이제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서 포장마차가 유명한 길거리가 있더라고. 거길 꼭 가보래요. 그래서 갔더니 괜찮아. 분위기도 너무 좋고. 거기 탁 앉아가지고 꼬치를 시켜가지고 나마비루 요건 할 줄 아니까 나마비루 구다사이 그래가지고 맥주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 버글버글 끓고 있는 우동 국물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여. 근데 우동을 다 먹기에는 양이 너무 부담스러워. 국물만 조금 먹고 싶은데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고 조금 요것만 좆도 요것만 알았어. 그래서 내가 좆도 했더니 그 포장마차 주인이 국물? 하이 국물 많이 알아듣는구나. 그냥 국물을 달라고 하는구나. 한국 사람이 엄청 가서 한 거지. 바디 랭귀지 하면서 국물 이러면서 촛도 국물?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랬군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짐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어가 누가 굳이 시키지 않았는데 잘해야 되고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약간 강박관념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다시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기 시작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좀 살려서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 PD님을 한번 모셔야겠군요. 모신다. 한번 그 모실게요. 다음 시점에서.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 같은 생각을 할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짐, 영어에 대해서 오면 뻔한 얘기 하겠죠.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 책을 먼저 사시고 거기에서 설명한 뭐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 뭐 이런 거 사셔가지고 한 권을 다 외워라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왜냐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왕도를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왕도 없어? 왕도? 뭐 이렇게. 영어로 된 슬램덩크를 계속 보시라. 그렇지. 그게 게으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럼요. 내가 이거를 이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은 것 같긴 해. 내가 해석에 필요가 없는 콘텐츠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눈에 익숙하게 만든다는 거니까. 그렇죠. 하여튼 지겹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네. 자, 하여튼 저 김프로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의식의 흐름 따라 가고 있는데 영어잖아요? 그리고 영어 하면 우리 생각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서양을 생각하면 미국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미국에 너무 경도돼 있어. 하지만 미국만큼이나 더 크고도 역사적으로 긴 곳이 또 있다. 유럽 아닙니까, 유럽. 원래 그렇죠. 서양의 시작은 그렇지. 아테네야. 그치. 무슨 미국이야. 지난주에 저의 눈에 쏙 들어왔던 가장 중요했던 뉴스는 유럽을 가장 열광케 하는 단 하나의 코드는 축구예요. 그래요. 네. 지난주에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본선 조 추첨이 있었습니다. 네. 내년 5월까지는 이걸로 즐겁게 갈 수 있구나. 그렇죠. 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건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네, 쉽게 설명을 들어보면 유럽 축구 연맹이 우에파라고 부르는데 각국의 이제 프로축구 리그를 그리고 국가대표들을 관장하는 기구예요. 전 세계를 관장하는 건 피파, 유럽을 관장하는 건 우에파예요. 그 우에파에 소속되어 있는 각 나라의 프로 리그들에서 1, 2, 3, 4위에 해당하는 진짜 모든 나라의 1, 2, 3, 4등만 딱 모아가지고 토너먼트로 왕 오브 왕을 겨루는 게임인 거예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동시에 라이브로 관람하는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10억? 너무 많이 불렀어? 너무 썼어. 사람 지금 한 방에 너무 썼어. 2억? 최소한 5억에서 7억 사이가 진짜로? 동시에 그걸 봐요. 진짜요? 그치, 나도 보니까. 경제적인 창출하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 상금 147억 원입니다. 147억. 준우승은 91억. 본선에만 올라가도 팀당 120억씩 줘요. 그냥 본선에 올라가기만 해도. 각 조별 리그에서 한 게임 이긴다. 한 게임 이기면 게임당 14억씩 줘요. 돈잔치예요. 엄청난 돈잔치고 최종 우승 상금이 월드컵 우승 상금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축구란 이벤트로 벌일 수 있는 최고의 돈잔치는 챔피언스 리그예요. 그러네. 전 세계적으로 팬들의 수가 가장 많은 스포츠가 축구잖아요. 축구지. 네, 축구예요. 축구를 안 보시는 분도 많지만 축구를 한번 보면 그냥 팬이 제일 많은 이유가 룰이 제일 쉬워. 뻥 차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물론 뭐 그렇게만 얘기하면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볼 때는 뭔 소리냐. 축구의 룰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지만 그래도 야구보단 심플해. 그럼요. 복잡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챔피언스 리그 조 추첨이 됐다는 거는 유럽 전체가 들썩였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어쩌면 유럽 사람들에게는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가 됐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이거예요.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의 팀을 응원을 해. 자기 동네 로컬의 뭐 연고지든 어떻게 됐든 축구를 안 보더라도 응원하는 팀은 있어. 그 팀들이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해. 매일 축구 경기를. 우리나라 K리그처럼. 그러면서 챔피언스 리그 예선도 치러요. 그러면서 월드컵 예선도 치러. 그 중에 국가대표들은. 그러면서 유로 예선을 치러요. 월드컵 같은 유럽 애들만 하는 경기가 있거든. 그렇죠.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리고 자국 리그의 FA컵, 무슨 컵, 3부컵. 무슨 컵.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축구를 하는 거야. 유럽은요, 그냥 일주일 내내 축구예요. 축구만 보고 축구 얘기만 해도 하나도 안 심심한 동네가 유럽이에요. 그렇죠. 제가 축구 좋아한다는 얘기는 방송에서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김프로는 축구를 보는 것보다 하는 걸 좋아하잖아. 전 보는 거는 안 좋아해요. 보는 걸 왜 별로 안 좋아해? 하고 싶어서. 진짜로, 진심. 보고 있으면 나도 뛰고 싶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안 좋아해요. 심플하군요. 제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군대에 갔는데 제가 후방에 갔거든요. 전주에 있는 35사단 신교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주소지가 그때는 뭐 그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수 이남이야. 한강 배치가. 이남. 그러니까 한강 위로 못 가요. 저는 전방을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강 밑에로 가니까 많이 올라온 게 조치원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제 탄약창 경비중대를 갔는데 탄약창에 있는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장? 대령이었어. 그러니까 부대가 크기는 큰데 탄약고를 관리하는, 탄약고를 지키는 애들, 탄약고에서 탄약을 넣었다 뺐다 하는 애들, 그거만 있는 부대야. 나름 전문 직종만 모여있네. 탄약을 넣었다 뺐다 하는 애들은 탄약병이라 그러고 철책을 세워놓고 그 주변 탄약고를 지켜야 되잖아. 탄약고가 이제 산에 크게 있으니까 경계 철책을 세워놓고 하루 종일 3교대로 그냥 1시간 올라가서
2시간 경계 쓰고 1시간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3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2년 이걸 하고 제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알을 지킨다. 총알을 지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몰라. 철책을 세워놓고 그냥 철책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냥 등산 3년 했다. 아, 그렇지. 그러면서 철책 뭐 앞에 2m, 뒤에 2m 이제 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 베고. 봄 시작되면 가을까지 풀 베고. 나무 자르고. 그럼 나무 잘라서 세워놓은 거를 끌고 내려옵니다. 끌고 내려와가지고 계속 장작질 해가지고 그거 태우고. 그걸로 이제 날로 떼고. 그리고 이제 다시 봄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풀이 나죠. 풀 베고. 비 오면 물골 작업하고. 중간에 계속 눈도 그거만 와. 해. 그리고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 시간 되면 올라가서 철책에 서가지고 서 있고. 그냥 서 있고. 도대체 그것만 하는데 창이 이제 장이 있으니까 당번병이라고 그러죠. 그 창장 당번병을 하라고 이제 이게 온 거예요. 사출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안 한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욕 돼지게 먹고. 왜냐면 제가 군대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 축구를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합법적으로 축구를 할 수 있잖아. 2등병 때부터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축구 잘하면 이 군생활 풀린다 그러잖아. 근데 창장에 당번병을 하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 축구 못해. 축구를 못해. 이거는 내가 군대에 온 이유가 사라지는 거야. 정말로. 그래서 제가 상사를 찾아가서 전화를 했어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2등병 새끼가. 창장 당번병을 시켜줬더니 하기 싫다고 전화로. 그래서 정말 쌍욕을 먹고 가장 험한 중대로 갔거든요. 근데 가장 험한 산 밑에 있는 이렇게 중대였는데 한 100명, 120명이 따로 있는 중대야. 연병장이 있잖아. 상병 때까지는 이제 살다가 병장을 다는 달에 제가 휴가를 나왔다가 축구화를 한 켤레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내가 축구만 하리라. 정말로 병장 때부터는 축구만 했어요. 제대할 때까지. 제가 병장을 한 달 빨리 달아가지고 7개월이었는데 7개월 동안 11월에 말년 휴가를 나오기 전까지 5월 달부터. 근데 그때가 2002년이야. 제가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군대에서 한국 경기만 빼고 나머지 경기 축구를 안 봤어요. 다 월드컵 보고 있을 때. 혼자 연병장 나와서 축구했어. 진짜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공을 가지고 놓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산 위에 있는 연병장이니까 연병장 조그만하게 있고 산을 깎아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에 그 위에 막사가 있고 계단을 쭉 내려가면 연병장인데 거기에 큰 보도블록으로 글씨를 써놨어. 철통 경계 이렇게. 그래. 네, 근데 경계에 이응이 있잖아. 그 이응이 크단 말이에요. 그 연병장 중간으로 와. 중간에 공을 세우고 이응이 안 나다가 집어넣는 거야. 공을 내가 차서 저걸 몇 개나 집어넣을까? 20개 찼는데 한 개 들어가더라고. 그것도 내가 집어넣었다기보다는 그냥 찼는데 어떻게 들어간 거지.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매일 차야 되겠다. 매일 차야 되겠다. 그래. 그래서 세워놓고 진짜로 매일 찼어요. 그것도 심지어 딴 애들은 월드컵 보고 있을 때. 나 혼자 나와서 찼어요. 그래서 땡볕이 내려지는데 거기서 차다가 가끔은 더위를 먹어서 이제 올라가서 누워 있기도 하고. 약간 변태 같지. 그리고 병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재량권이 주어지고 제가 늦게 갔기 때문에 간부보다 나이가 많았어. 그렇지. 중위들보다 나이가 많아 내가. 그러니까 이제 다 온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나름 예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6시부터 식사 시간인데 전 5시에 축사장 가가지고 밥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밥을 내가 떠먹고 축구공을 들고 우통을 벗고 이제 반바지만 입고는 내려와요. 그래서 다들 뭐 이렇게 밥 먹으러 갈 때 난 혼자 축구하는 거야. 해 질 때까지. 그럼 한 8시 정도 되면 약간 어두워지면서 청소를 하거든요. 경비중도 좀 일찍 자요. 그래가지고 이제 8시 정도 돼서 청소가 할 때까지. 네. 근데 또 내가 이렇게 사람들 불러가지고 축구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것도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 민폐야.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겠다. 오케이, 혼자? 난 혼자 하겠다. 그게 더 무서워. 그래서 또라이라고 생각했겠지. 진짜. 그래서 그걸 가운데 갖다 놓고 차고 뭐 드리블도 하고 뭐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혼자 하는 거예요. 트래핑도 하고 뭐 계속 이제 뭐 하다가 제대를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걸 했을 거 아닙니까? 몇 개나 하나 보자. 나의 6개월 트레이닝의 결과가 20개를 찼지. 18개 들어갔어. 18개 들어갔어. 그래서 여기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니까 기자 생활 내내. 왜냐면 봄에는 기자 협회 축구 대회가 있고 가을에는
방송기자협회 축구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코너킥은 항상 제가 찼어요. 왜냐면 18개를 넣었으니까. 백컴인 거야, 백컴. 머리에다 얹어주는 건 내가 할 수 있거든. 그렇지. 야. 지금도 그래서 뛰어다니는 걸 보잖아요. 지금은 이제 못 간단 말이야. 주말에 옛날엔 동호회를 하느라고 이제 갔었는데 요즘엔 애기들 때문에 이제 못 가니까 보면 너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안 봐야 돼요. 축구를 못 봐. 하고 안 봐요. 싶어서. 이런 슬픈 사연이 또 있네요. 대박이야. 나는 그저 보는 것부터 하는 게 왜 좋아 물어봤을 뿐인데 지금 이거 대박이네, 진짜. 사람 또라이 아까 같아. 뭐 이거 발음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상한 그냥 사람이야. 해야 돼, 자기가. 아니 그래서 그걸 안 봐버릇하니까 어느 정도냐면 유명한 선수들 기본적으로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선수들의 스펙도 잘 몰라요.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봐서. 왜냐면 그 보고 그거 하면 미치겠어. 뭐 축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물론 그 사람들에 비하면 허접하죠. 뭐 달리기도 느리고 뭐 하니까. 그치만 그냥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거든. 근데 못 하잖아요. 네. 그걸 보고 있으면 괴로운 거야. 안 본다. 그래서 국대 경기 정도만 보고 뭐 K리그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못 보겠어. 그래서 안 보니까 그냥 정말 기본적인 뭐 이런 선수들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대단하다. 그런 게 있어. 자, 김프로의 축구를 볼 수 없는 슬픈 사연.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 우리 잘 들었고요. 네. 근데 뭐 마무리를 하자면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조가 추첨이 됐고 총 8조 그리고 조별로 4팀 32팀이 이제 본선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에 이제 결승을 끝으로 해서 장장 7개월 정도의 그 긴 시간이 남은 거죠. 챔피언스 리그가 저는 이제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하니까 저 같은 축구 보는 사람한테는 또 굉장한 미덕이 있어요. 보통 유럽에서 유럽 시간에 주말에 맞춰서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겹쳐져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각국 리그마다 다 경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한 하루에 4게임씩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많이 볼 때는 하루에 3게임에서 4게임씩 보거든요. 그러면 주말이면 8게임을 봐요. 채널 돌려가면서. 예를 들어 시간이 겹치는 다른 얘기다 그러면 하나는 아이패드 세워놓고 TV 보고 또 하나는 맥북 해가지고 3개를 놓고 본 적도 있어요. 네. 캐릭터가 나랑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좀 하지만 알 뿐이야. 진짜 보는 것 이렇게 쪽은. 봐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같은 축덕에게 주중은 굉장히 공허한 시간이에요. 주중에는 축구를 볼 수 없다는 그 상실감이 되게 크거든요.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항상 수요일, 목요일이 있다는 맞아요, 거. 맞아요. 그래서 주중에 공허했던 시간들을 채워준다. 네.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생사 확인이 안 되던 지인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새벽에 봤어? 방금 넣은 거 봤어? 이렇게 그냥 나와 얼마나 오래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 까먹은 채. 나도 얘한테는 내가 연락 안 한 지 한 1년이 꽉 찼는데 지금 더 이상 볼 일이 없고 마지막 연락이 쌍욕이었던 카톡이 분명히 남아있는데도 봤냐? 그걸로 풀려. 그렇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 같은 새벽에. 축구 좋아하는 보는 사람들한테는 주중에 그 공허함을 채운다. 네.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항상 새벽 3시 45분에 시작해요. 네. 주중에. 맞아요. 빡세다. 그러니까 꽤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하나의 미덕이 있다면 챔피언스 리그는 이제 모여서 보는 재미가 있다. 그래요. 항상 저는 결승전을 모여서 보거든요. 친구들이랑 호텔방 같은 거 하나 잡아요. 그러면은 챔스 결승은 보통 2시? 3시 이쯤 시작하니까 밤 10시나 9시쯤 모입니다. 다 6명 모여요. 걔네가 그런 애들이야. 1년 내내 연락 없다가 그렇지. 그때 딱 모이는데 다 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저지 있고 우리는 바르셀로나 저지 있고 모여요. 손에 이제 간식거리를 들고 맥주와 그다음에 한 명은 플레이스테이션을 들고 와요. 그래서 위닝 11을 키죠. 서로 그 손을 풀어. 그렇죠. 위닝 11을 딱 설치해 놓고 결승이 예를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의 유벤투스다. 그러면 그 팀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그 팀으로 하지. 똑같은 라인업으로. 똑같은 라인업으로. 이걸 해본 사람은 아는데 조이스틱을 얘가 여름 작가랑 둘이 게임을 한다 그러면 1대1 게임이잖아요. 우리 둘만 잘하면 돼. 근데 이게 사람 숫자만큼 조이스틱을 쓸 수가 있어요. 네. 진짜요? 그러면 이쪽 팀 4명, 저쪽 팀 4명으로 붙을 수가 있어요. 네. 축구 개판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뭐가 막 날아다니고 뭐 그렇죠. 이런 거지. 그래도 재밌다. 재밌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이벤트가 개막했다는 거. 네. 그리고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있자면 우리나라 또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토트넘도 작년에 프리미어리그 2등을 하면서 이제 본선에 진출했어요. 물론 작년에도 챔피언스리그에 나갔지만 예선 탈락을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토트넘이 속한 조가 전체 중에서 죽음의 조예요. 1번 시드, 탑 시드는 레알 마드리드가 들어가 있고 작년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이자 이번에도 이제
번째 연속 우승할 것인가 궁금한 그 팀이죠. 라리가 우승팀으로 들어갔고 2번 시드로 독일의 꿀벌 군단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 강상 쌍벽을 이루는 도르트문트가 들어가 있는데 3번 시드로 토트넘이 들어가 있어요. 야, 요 조가 팍 터집니다. H조가. 막 터지는 조죠. 네. 네. 그래서 요런 빅게임들은 결과만 그냥 다음날 네이버에서 보셔도 상당히 재밌는 오락거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 경기를 안 보더라도 아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대박을 내 가지고 이렇게 갔구나. 이를테면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네. 챔피언스 리그 경기 중에 AC 밀란이라는 엄청난 팀과 그쵸. 상대를 해서 그때 대박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스카웃된 거거든요. 그쵸. 바로 다음에. 에인트호번에서 뛰던 시절에 사실 저도 그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 전부터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는데 중국에 간 첫 해였는데 TV를 켜면 알아듣는 방송이 없는데 스포츠는 보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축구를 경기니까. 보기 시작했던 거야. 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이래서 축구 팬이 많은 거야. 축구는 쉽잖아. 쉬워. 근데 새벽에 보는데 박지성이 갑자기 AC 밀란전에서 골을 넣는 거야. 그렇죠. 난리가 났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때부터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는데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간대. 맨유라는 이름은 알잖아요. 되게 뛰어난 팀이란 건, 와, 박지성이 맨유를 가다니요. 그랬는데, 박지성이 맨유에 입단해서 첫 아시아 정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전 세계 투어를 도는데, 아시아 투어로 제가 있던 북경에 왔어요. 아, 왔군요. 내가 그 경기 표가 생겼어. 그래서 보러 갔어. 보러 갔는데 박지성이 맨유 입단해서 공식 경기에 첫 골을 넣은 게 그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골을 봤어, 라이브로. 그 순간부터 저는 축바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만약에 박지성이 공식 첫 맨유 옷을 입고 골 넣는 걸 만약에 김 선생님 옆에서 김프로 봤다. 바로 싱가드 딱 차고. 그렇지. 나도 할 수 있어, 이제. 뛰어나가는 거지. 그때 바로. 왔다가 한국에도 오지 않았나요? 한국은 다음에. 네. 아니 제가 왔을 때 갔었어요. 아, 그래요? 상암에. 아, 상암에 왔을 그때가 때. 07년도 아닙니까? 네, 그쵸. 네, 그쵸. 07년도에. 왜냐면 내가 그때 축구 비즈니스를 할 때였거든. 아. 그래서 그 행사랑 연관이 좀 있었어요. 제가 네. 그때 그 전날 야근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밤 꼴딱 새고 27시간 근무하고 그날 저녁에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까지 깬 상태에서 박지성 경기를 보고 밤에 들어와서 기절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기절을 했다. 기절을 하려고 왜냐면 그 전날 새벽에 출근했다가 밤 새고 9시에 퇴근해서 안 자고 저녁 7시 경기를 봤거든. 그리고 끝나고 9시에 들어왔으니까 몇 시간이야. 40시간이 넘었네. 그 깨고 있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아 자야 된다.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잠을 청했지. 2시간 자고 불려나갔어요. 그때 샘물교회 사건이 터졌어. 그래서 자고 있는 전화 너무 미친 듯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미안하긴 한데 빨리 분당으로 가라. 그래서 경문도 모르고 김선일 씨 네, 사건에. 그렇죠. 그때 그래서 샘물교회 갔던 기억이 있어요. 자, 전 의식의 흐름 따라 이렇게 왔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내년 5월까지는 주말에 엔터테인먼트는 뭐 크게 필요 없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김 선생님을 제가 연락을 그렇게 막 활발하게 주고받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3, 4월쯤 때부터는 서로가 바빠질 거예요. 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도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무슨 이야기였지 오늘 하루 종일 나는 내가 뭘 가져왔는지 까먹었어. 장산범을 시작해서 토익으로 토익의 건너왔다가 역사, 축구로 이제 마무리를 훈훈하게. 그렇죠. 네, 이야, 정말.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방송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팟캐스트 김프로쇼는 해외 청취인 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렇지. 지금 저 유럽에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과 미국에 계신 교포 여러분, 네, 뭐 하여튼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한 게 아닐까. 전 세계 호러 팬들과 더불어. 그리고 뭐 축구 팬들. 네. 그리고 영어 공부 필요하신 분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소소한 뉴스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올드와이드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